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의 그 중요한 핵심 이슈하고 시장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신 텔레그램 방이나 카카오 톡방 같은 데를 보면 비트코인이 요 근래 급작스럽게 지금 조정 장세 내지는 횡보 장세 있기 전에 좀 많이 상승을 해서 16,000달러를 돌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2만 달러 넘게 갈 거다 하면서 광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가 사실은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맞았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막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에서 사실 피바다 장세가 있으니까 사실상 패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러면서 뭐 알트 시장 끝났다라고 말이 나온과 동시에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지금 알트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등세가 언제까지 일단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를 관찰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의견 피력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인간 지표 활용도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나 횡보를 하고 있는 현재의 관점인데, 지금 비트코인 마이닝 하시는 분들이 약간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해외 외신의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급락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알트코인들이 워낙에 많이 지금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회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패닉할 정도의 비트코인 흔들기가 있진 않을 거다. 그래서 안정적인 장세가 한동안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뭐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캐시부터 해가지고 쭉 XRP도 그렇고 쭉 미들캡, 로우캡 이쪽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이거는 제 채널에서 상당히 계속 번복해서 항상 반복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했는데, 시빅하고 디센트럴 랜드가 그 코인베이스에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코인베이스 프로에 기존에 있었는데,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관가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그레이스케일하고 코인베이스는 한 몸이에요. 자웅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 중에 코인베이스에 상장 안 돼 있는 코인도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프로에도 상장 안 돼 있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건 그런 코인이 있으면 좀 비전을 보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다 파일 코인도 그렇고 디센트럴 랜드, 시빅도 마찬가지로 다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고, 파일 코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메인넷 런칭, 그리고 각 대형 거래소에 이제 런칭이 되면서 저는 시장에 분명히 바람이 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 시기에 좀 많이 하락세가 잠시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구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과도 같은 장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가 사실 시그널이긴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일반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 시장을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년간에 밀었던 메인넷이 이제 런칭되면서 파일코인하고 콘체시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재단하고의 이 콜라보레이션, 이걸 보면서 사실 이더리움 2.0 발표도 순차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파일코인에 관해서는 급작스럽게 급락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약간의 미약적인 반등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있죠. 근데 위로는 매물대가 좀 굵게 포진돼 있는 데가 있지만, 사실상 파일코인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장난은 세력들 입장에서 세력 맞췄고, 손바뀜이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났을 거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파일 코인이 상승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내다 파시거나, 아니면 뭐 많이 올라갔을 때 내다 파시고,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41달러. 지금부터 이제 지금 아마 30달러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41달러, 그리고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6달러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홀딩하고 계신 분들, 선물 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이더리움 트러스트인데 1빌리온을 넘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더리움이 급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진짜 칼자루를 진 주도권 세력이 누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들을 쫓아가야 된다, 그들을 추종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언제나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를 위시로 해서 DCG 그룹하고 그레이스케일을 추종하는 게 그게 우리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 개인은 비트코인 하나 사기도 사실 지금 되게 쉽지 않은 금액까지 올라왔잖아요. 하나 사려면 1,700만 원을 넘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트를 사요. 근데 알트를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를 30만 원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만 원을 샀는데 이게 60만 원이 돼.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1억만큼 샀어. 그러면 이게 60만 원이 되면 그게 2억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가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되게 안정적인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이 다 펀더멘탈이 있고 장투용으로서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진짜 거대한 세력들도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80% 이상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알트코인은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이 다 괜찮은 코인이긴 하지만 일단 올라가면 비트코인으로 야금야금 바꿔두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100% 전략적으로 알트코인을 다 팔아서 비트코인만 추종하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한 가지 관점을 또 오늘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1빌리언 달러를 넘었어요. 그죠? 1빌리언 달러를 넘었는데,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지캐시랑 호라이젠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단적으로 하나만 수치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1빌리언이고 이거는 61밀리언이잖아요. 그죠? 그럼 1빌리언만큼 시총 2위 자리에 있는 이더리움에 있는 많은 채굴 해시풀들이, 해시 파워들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2.0이 12월 1일부터 구현되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1년, 2년 순차적으로 이게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12월 1일 됐다고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그 채굴자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의 변화도 분명히 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그리고 호라이젠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지캐시 이 시총 차이를 보세요. 여기서 돈 투자돼 있는 요거를 보세요. 베리 실버트의 트위터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코인베이스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일단은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에 다 등록이 돼 있는 코인들이고, 중요한 건 호라이젠 코인만 커스터디에 들어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반감기 이슈가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데, 그래서 호라이젠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면,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뭐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이 코인을 사셔가지고 손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반드시 조만간 올 거예요. 근데 시세 진폭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코베에 상장이 된다면. 그래서 그때를 찬스로 노려서 비트코인으로 바꾸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아마도 조금 많이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실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코베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마나랑 뭐 시빅 같은 경우, 시빅은 뭐 여기 포트에 있진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지금 매스미디어도 그렇고 뭐 유튜버, 블로거들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상승장이라고 급작스럽게 박쥐같이 의견 피력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어느 순간이 되면 되게 혼란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도대체 진실을 말하는 게 뭘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하고 어떤 의견 피력을 하는 게 일관성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예. 특히나 뭐 중국이나 미국 문제 같은 경우, 예. 뭐 전 세계 정치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달러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퍼즐을 맞힐 때. 그래야 그 사람이 분석가로서의 어느 정도 저는 자질이 있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혼란스럽게 이런 정보 저런 정보에 휩싸이시기보다 내 자신이 분석을 하는 게 먼저 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그거에 관해서 뭐라고 의견 피력을 하던 그냥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코인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캐시에 관해서도 매스미디어 상에서 흔드니까 일반적인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에 되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매스미디어를 보고 흔들려. 그러니까 그 매스미디어를 보고 곧대로 그냥 얘기를 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거를 가만히 봐라. 이 시장에 진짜 칼자루를 잡은 게 누군지. 그래서 뭐 익명성 코인 같은 경우도 지캐시를 대표적으로 해서 저는 시세 분출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시세 분출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하빙도 분명히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막 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을 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2.0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제 실제로 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비탈릭 부텔린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이제 이더리움을 여기 지갑에 보내서 스테이킹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인 거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그 시그널로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시장도 지금 붐업이 있는 거고 2017년에 급작스럽게 막 급등했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그런 식의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마 단기적으로 그런 시장 있잖아요. 내가 산 알트코인이 5배, 6배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는 급작스럽게 몇십만 원에서 뭐 일주일 동안에 400만 원까지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가면 똥코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천천히 가더라도 예전에 정고 이상 가는 상승장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이거를 뭐 내년까지예요, 내후년까지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되게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찔끔찔끔 오르더라도.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비트코인 마이너들 지금 포지션 인덱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 그래프가 사실 그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비트코인 그 채굴자들의 판매 인덱스 지수를 평균가로 나눈 게 이 빨간 그래프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빨간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을. 근데 채굴자들이 파는 거를 DCG나 뭐 스퀘어사나 아니면 뭐 그런 데가 사기 시작을 하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데가 어느 순간까지는 아마 분명히 살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알기로 그레이스케일 DCG 그룹에서 많이 매입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불안정한 장세 내지는 뭐 횡보하는 장세가 있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좀 약간의 조정 장세를 거친 다음에 또다시 진폭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홀딩의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1개 이상 홀딩하고 있는 주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올타임 하이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82만 4천 개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톡방이나 이런 데를 제가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뭐 정보를 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 지표가 가장 확실해요. 알트코인이 끝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상승이 있었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2만 달러까지 갈 거예요. 열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때 조정 장세에 들어가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저도 항상 그거를 많이 그거 하거든요. 많이 억셉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난 30일 동안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매집한 게 몇 개였냐면 4만 개예요. 여기 나와 있죠. 4만 개를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급작스럽게 노란색 막대기가 급작스럽게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 지수고 어쨌든 4만 개를 지속적으로 지난 30일 동안 매집을 했었다. 7일 동안에는 16,000개, 그리고 하루 동안에는 7,800개. 그래서 어쨌건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을 그레이스케일은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세가 지금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테이블한 장세로, 불안정한 장세가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장세가 한동안은 아마도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예전에 이제 몇 번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런 장세는 아마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켓시 하빙,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반감기죠. 반감기는 앞으로 11일 정도 남았어요.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채굴량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2.5개에서 6. 몇 개로 줄어들었고 다운 반감기 때는 그 반으로 줄어들고 지켓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가는 거랑 해시풀이 분산돼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지켓시랑 호라이젠 쪽으로 몰려오는 거랑 보시면서 지켓시는 접근하시면 돼요. 뭐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글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넣은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호라이젠은 반감기가 좀 늦어요. 지켓시보다는 25일 남았어요. 반감기가.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11월 말부터 12월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앞으로 코베에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서 볼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 며칠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이 이렇게 패대기 치는 그런 장세였는데 어느 순간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하이킥으로 넘겨버리는 장세가 지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같이 공존해서 이 시장을 조성을 하는 거지,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알트코인은 죽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코린이가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살아남아서 비트코인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춰서 균형이 맞춰져서 이 세상이 구현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조시 라거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사토시 가로 했을 때 0.0288 요 구간 있죠. 요 구간만 뚫기 시작을 하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트코인 마켓의 장세 변화가 크나크게 변동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보시면서 이 지점을 사토시로 봤을 때 0.028을 돌파를 하냐 아니면 여기서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냐, 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코인데스크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더리움 파운더 비탈릭 부텔린이 3,200개의 본인의 이제 그 이더리움을 보내서 스테이킹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도 이거를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이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일단은 투자를 했으면 그냥 긍정적이게 보시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이 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향후 몇 년간에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반감기 이전에 수익률만큼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반감기 이전에 12.6개 12.5개인가 그랬었고 지금 반감기 되면서 6. 몇 개 정도 됐었죠. 5월 15일 날 반감기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건 수익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채굴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채굴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해시레이트도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채굴기 세팅되는 게 중간에 이제 뭐 변화가 있어가지고 해시레이트가 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S19으로 체인징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잠시 동안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만큼 해시레이트가 못 쫓아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도 다시 한번 해시레이트하고 가격적인 아마 그런 측면이 밸런스가 맞춰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해시레이트가 그러니까 좀 못 미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리고 테더가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년에 1분기부터 스텔라 루멘 트랜잭션을 통해서 USDC가 서클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찍어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USDC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코인들 그리고 커스터디 하고 있는 코인들의 아마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뭐 알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아마도 조금 더 많이 상승 진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가 아직까지는 그냥 에피타이저로 보시면 되고 2021년이 여러분들이 진짜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대망의 엄청난 상승장이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만 달러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외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 조정이 있죠. 근데 기술적 관점으로 봐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조정 장세에 있긴 하지만 어쨌건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횡보 구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아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3%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못 가고 있다. 근데 이더리움 2.0이 12월 1일 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지속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아마도 뭐 800달러니까 90만 원 가까이 90만 원을 넘는 그런 장세가 아마도 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XR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3%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저께 XRP가 찔끔 올랐잖아요. 한 5% 정도 올랐다가 다시 수그러들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장세가 있으면은 뭐 4,000원까지 금방 갈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장세는 없어요. 어떻게 XRP만 혼자 독자적으로 그렇게 가요? 다른 친구들 그냥 냅두고 그거는 개인의 그냥 희망 회로일 뿐이고 그런 장세라기보다 그냥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사실은 이 시장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낫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제가 바라는 건 그걸 바라고 비트코인 캐시도 하드포크가 이제 15일 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코인을 하나씩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코인을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악재 해소가 돼서 비트코인 캐시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합포가 돼서 코인이 하나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고 그 파일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력들은 이득 실현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94%이기 때문에 오늘 뭐 뚜렷하게 제가 임팩트 있는 말씀을 드린 건 없는데 중요한 건 그냥 스테이블한 장세, 나쁘지 않은 장세로 뭐 당분간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의 조정이 단계적으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패닉해서 트레이딩을 뭐 빨리 급작스럽게 해야 할 어떤 그 패닉 장세를 만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알트코인이 워낙 많이 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정한 장세가 올 거라고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금 투입은 안 해요. 현금 투입은 안 해요. 급락이 오면은 투입을 할 용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사견은 그냥 여기서 추매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